메리 크리스마스. 힐링 마니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생일입니다. 힐링 마니또 가족분들 모두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재투자하면 양도세 면제해준다는 뉴스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환율 방어를 우리 개인들을 통해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웃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5.6%이고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37.3%이며 내년엔 38.9%로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거 웃기지 않나요? 거대한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을 늘리고 우리 개인들한테는 국내 주식을 권장한다?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초등학생도 웃게 만드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자들이 왜 국내에 투자를 안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임시 땡빵식의 정책으로 초보 투자자들의 고민만 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고민하실 것 같아서 지난 10년간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비교해 보고 왜 우리는 애국심만을 가지고 한국 시장을 투자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보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26년도를 맞이할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한국 시장에 10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투자했는데 왜 내 자산은 제자리인가? 다른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몇 배가 됐을까? 오늘 영상은 종목 추천도 아니고 투자 실력 자랑도 아닙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돈,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 그리고 그래서 왜 ETF 포트폴리오로 가야 하는지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백은 약 4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코스피는 약 60%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걸 그냥 숫자로 보면 미국이 좀 더 잘했네 라고 끝날 수 있지만 이걸 돈으로 바꾸어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0년 전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미국 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는 5억 이상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는 1억 6천만 원밖에 자산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투자 실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게임판의 차이일까요? 우리는 같은 게임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트럭도 들어갈 만큼 큰 골대라고 비유하고 다른 쪽은 바늘 구멍만 한 골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선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골대 크기가 다르면 결과는 정해져 있죠. 지난 10년간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상 다른 규칙의 게임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자본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전 세계 큰 돈이 참고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MSCI 글로벌 지수입니다. 여기서 미국 시장 비중은 약 60%이고 한국 시장 비중은 약 1%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100만 원을 투자하면 미국에는 60만 원, 한국에는 만 원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률과 규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애국심만 가지고 한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전 세계의 가장 좋은 자산을, 가장 좋은 기업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을 국내 주식 비중의 몇 배가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규모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해 봅시다. 미국 시장은 태평양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금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동네 수영장에 가깝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고래가 있고 그 외국인 고래가 조금만 움직여도 파도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충격이 오면 미국은 감기가 걸리지만 한국은 독감이 걸리는 겁니다. 이 차이는 개인이 아무리 공부해도 바꿀 수 없는 구조적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 첫 번째는 산업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공장 없이도 매출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빵집이 100개 팔 때나 1000개 팔 때나 오븐도 그대로 직원도 그대로라면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그대로 쌓이겠죠?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은 더 팔기 위해 공장도 지어야 하고 설비도 늘려야 합니다. 이 구조 차이가 지난 10년 수익률을 갈랐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를 대하는 태도를 볼까요? 미국 기업들은 돈을 벌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잘 됐으니까 내 지분 가치를 키워줄게. 피자에 비유하면 회사가 피자 한 판이라면 미국 기업들은 피자 조각을 사서 없애버립니다. 조각 수가 줄어드니 내 한 조각의 가치가 커지게 돼 있죠. 이게 자사주 매입과 소각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종종 조각 수를 늘려 내 몫을 희석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I 시대 이 격차는 더 벌어질까요? AI 혁명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I 칩 설계, AI 플랫폼, AI 클라우드. 이 대부분은 미국에 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위치는 플랫폼의 주인이 아니라 부품 공급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대처하기 어렵고 부품은 경쟁이 붙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이익률 차이로 이어지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종목 하나 잘 고르는 게 답일까요? 이건 아니죠. 판을 먼저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판이 어디입니까?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그리고 그 판에 올라타서 그 판에서 미래 핵심이 되는 ETF로 올라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구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ETF는 개별 기업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죠. 구조적으로 유리한 시장, 승자가 많은 산업, 시간이 편인 구조, 여기에 베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F 포트폴리오 기본 구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첫 번째 코어, 두 번째 성장, 그리고 세 번째 안정을 추구하는 요 세 가지를 묶어서 구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첫 번째 코어에 우리가 해당되는 ETF는 IT 빅테크 섹터 ETF와 반도체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섹터들은 미래 성장 섹터로 초과 수익을 담당하도록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과 퇴직자들을 위한 보조 안정 파트로서 배당 인컴 ETF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미국이 잘 되면 같이 가고 ETF 위기에 조정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AI 시대의 중요 핵심 기업을 ETF로 투자해놓고 시간에 기대어 기다리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투자자 유형별 한 줄 가이드를 말씀드리면 20대에서 40대엔 성장 ETF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시간이라는 최고의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저처럼 50대 이상 퇴직자 분들은 성장형 ETF에 인컴 전략을 변형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현금 흐름 관리를 할 수 있는 투자도 병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나이대의 공통점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목이 아니라 미래 성장 구조에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손실이 아니라 확률이 낮은 판에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데이터는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그리고 그 투자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의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바라오며 경제적 자유를 향해 혼자가 아닌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이 걸어간다면 투자가 절대 어렵지 않고 꼭 정상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탄절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